어제 방중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나름대로 거두고 왔어요. 총평 한마디 어떻어요? 지금 시진핑이 고립되어 있거든. 그렇죠. 자, 일단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이 러시아 푸틴이 트럼프하고 또 친해.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 러시아를 도와주러 파병까지 했어. 북한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어. 그런데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 이 점을 잘 이재명 대통령이 러프하게 그림을 딱 그려주면 지금쯤 시진핑은 상당히 고뇌에 빠져 있을 것이다. 뭐 한한령이라든지 뭐 수역 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조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저는 물속 아래에는 이런 고도의 외교가 있지 않을까라는 비공개된 성과가 하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루려는 꿈이 정전협정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많은데 정전협정 당사자 3명이 누군지 알아요? 북, 중, 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남한은 없어요. 정전협정은 원래 그때 유엔군 총사령관이 마크 클라크 중장하고 그때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더와이, 팽덕해, 김일성 셋이에요. 클라크, 팽덕해, 김일성이 셋이 사인한 거지. 그리고 왜 왔어 오늘? 이거 이 정도는 형님 우리 또 고퀄의 방송 아닙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정전협정을 하려면 결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다시 들어서야 되니까 중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밑밥을 깔았다 생각해요. 어제 방중 성과 이제 봤는데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 여러 가지 이번에 가서 많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뭐 의전부터 시작해서 뭐 셀카 그리고 샤오미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이제 뭐 한한령 여러 가지 질문도 받았고 성과를 나름대로 거두고 왔어요. 총평 한마디 어떻어요? 뭐 당연히 저야 이제 민주당 부대변이니까 이 대통령의 한중 어떤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잖아요. 또 브리핑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번에 왠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를 했던 것 중에 숨겨진 게 올해 4월에 트럼프가 이제 북경에 와서 북중 이제 북미회담 시진핑을 만나잖아. 북중회담 미중회담 하죠. 미중회담 4월에. 근데 미중회담 하는데 나는 미중회담 후에 왠지 김정은이 그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 북미회담 간다.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난 좀 나름대로의 시진핑에게 이렇게 시간을 바꿨다. 조각을 해줬을 것 같아. 왜냐? 지금 시진핑이 고립되어 있거든. 그렇죠. 자, 일단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거 다 알잖아. 그죠. 양안 문제. 지금 대만하고 사이 안 좋잖아. 맞아요. 걔네들은 포위를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이제 대만은 미국 그 대만한테 1,100억 불짜리 무기 갖다 주면서 대비하고 있고 갑자기 일본은 뜬금없이 야 우리도 군사 개입한다 이러고 그쵸. 있고.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원래 긴장 관계가 있었어. 그런데 이 러시아 푸틴이 트럼프하고도 친해. 맞아.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정전 협상을 푸틴에 측근하고 그 누구야 그 트럼프의 그 사위하고 했다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정전 끝났다는 말이 있거든 협상이.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 러시아를 도와주러 파병까지 했어.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어. 그런데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 중국이. 그렇죠. 그래서 또 한국과 이런 관계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이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이 점을 잘 이재명 대통령이 러프하게 그림을 딱 그려주면 지금쯤 시진핑은 상당히 고뇌에 빠져 있을 것이다. 뭐 한한령이라든지 뭐 수역 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조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저는 물속 아래에는 이런 고도의 외교가 있지 않을까라는 비공개된 성과가 하나 있다. 기대를 해봅니다. 어디서 듣고 오신 것 같은데. 약간 고급적 목요일 밤에 어울리지 않나요? 뭐 또 있죠? 좀 읽고 왔어. 이건 또 내 매부쇼에서 털겠네. 내가 보니까 지금 뭐 들은 게 있는데. 아니야 매부쇼에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 그런 기회를 안 주더라고. 이걸 요구하지 않아. 여기서 공부해 가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요. 맞아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막 그렇게 국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브리핑이 더 꿀잼이었어요. 브리핑. 왜냐하면 사실 막 그 민감한 이슈가 그 정상들끼리 있을 때는 안 나왔잖아요. 그냥
뭐 샤오미 이런 것들이 저는 표면적인 거라고 보고. 근데 거기 브리핑을 하면서 그 요약이나 셔츠나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와, 저런 얘기를 브리핑에서 해준다고? 아 그리고 뒤에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대통령들끼리나 협상 실무진끼리 해서 생각보다 사실 그때 베네수엘라도 있었고 뭐 일본도 있었고 되게 그리고 사실 그 핵 추진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저는 중국이 돌발 행동할 만한 소재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아요.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한 번씩 공경에 처하게 한 다음에 이익을 얻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왜 불안하게 왜 이렇게 순탄하지? 이랬었는데 만약에 저 분석대로라고 하면 그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민감한 주제들이 뒤에서는 다 잘 조율이 되었구나 해서 오히려 안심했었어요. 보면서 브리핑을 보면 이해하고 안심했었다. 사실 이번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중순에 일본을 가기로 했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먼저 와달라고 한 거야. 아, 땡긴 거구나. 땡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중국이 그 전에도 이제 그 일본 만나기 전에 우리를 만나라 이러한 것들의 예민한 문제고.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중국하고 이제 관계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왜 높이 좀 사야 되냐면 보통의 특히나 이제 우리 뭐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는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첫 번째 국빈의 방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중요하죠. 하죠. 그럼 구성 엄청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출절 전에 안 부릅니다. 뭐 우방국들, 뭐 러시아, 뭐 세르비아, 뭐 이런 맞아요. 사람 거기부터 먼저 부른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시그널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난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저는 제가 들었던 그 돗자리 하나 깔아보면 뭐 여기저기 분석해 본 결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임기가 바뀌니까 외교의 진폭이 너무 크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야, 너 믿고 협상해봤자 왜 또 윤석열 같은 놈 오면 또 엎어가지고 또 가서 거기서 아메리칸 파이브 바이바이 할 말이 없어. 가서 그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와가지고 뒤통수 맞고 후쿠시마 어디서 부리고 막 이거 할 거 아니냐 너 또 여기서 또 뭐 서해 꽃게잡이 쥐어펴고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린 독재지만 이유를 떠나서 우리는 일관되지 않냐. 너 믿고 어떻게 악수하냐. 이게 일리 있는 지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사실 네가 오래 한 거야 임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실. 근데 이제 야 푸틴은 나 대학교 때 푸틴이었어 내 기억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민주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 교체가 되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이제 좋든 싫든 간에 맞아요. 외교 노선은 웬만하면 변화시키지 않아요. 맞아요. 네. 큰 틀을 항상 유지는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미국의 너무 국익이라는. 이랬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게 장단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내나 어차피 우리 편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외교 노선은 기본적으로 거기 가거든요. 트럼프를 제외한. 그렇죠. 네, 트럼프를 제외한. 그렇지. 트럼프가 처음으로 진정한 민주 정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맹탕훈탕의 끝판왕. 내 맘대로. 네. 근데 이거 알아? 이게 진폭이다 이 자식들아. 트럼프도 네. 정당 엄청 바꿨다더만. 원래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도 이상한 당에 넣으셨던 것 같던데.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 놈이야. 한국의 장동혁이지. 네. 제가 차마 그 얘기 못하고 있었는데. 물론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마 그 얘기 못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트라이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저기서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냐면 군주민수 얘기를 하면서 집단지성을 믿어야 된다. 이거 정권 교체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집단지성을 믿어라.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락을 걸어야 된다 한마디로. 너네가 그 진폭이 크다고 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약간 그 레치주왕처럼 딱 갈고리 걸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불변하게 하자. 진짜 조약을 만들든가. 네.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게,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바이든 때 우리가 방위비 협상 다 끝냈거든, 분담금. 근데 트럼프 오니까 바뀌어버리잖아. 근데 이걸 트럼프로 뭔가 제도를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게 그러면 모든 제도가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처럼 제도를 무시하는 사람을 물론 윤석열이 있었구나. 그래서 말하기 좀 그렇죠, 어렵지만 그렇죠. 그 사례 빼면. 그리고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약 아니면 조항 이런 걸로 다 해칭이 됐었는데 뭐 요즘 세상이 이상한 건지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그게 예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그런 거 상상을 못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걸 지적한 게 사실 중국이 또 미국을 우회적으로 빗대어서 비판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왜냐면 하나만 안 한 얘기거든. 그거 우리한테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 그 공사님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신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루려는 꿈이 정전협정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게 정전협정을 문재인 때 하려다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죄송한데 외교가의 평가는 너무 투박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 했으면 바둑처럼 빌드업을 해가지고 해야지 정전협정 하자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렇지. 쌍수 들고 반대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설계가 조금 너무 투박했어요. 근데 빌드업을 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왜 그러냐면 정전협정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많은데 정전협정 당사자 3명이 누군지 알아요? 북, 중, 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남한은 없어요. 정전협정은 원래 그때 유엔군 총사령관이 마크 클라크 중장이에요. 클라크 중장하고 그때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더와이, 팽덕해. 그리고 왜 왔어 오늘? 이거 이 정도는 형님. 그래. 우리 또 고퀄의 방송 아닙니까? 그래. 그리고 좋다야. 그 조선인민주주의 그 사령관 김일성 셋이에요. 클라크, 팽덕해, 김일성이 셋이 사인한 거지. 그때 왜냐면 우리가 정전을 반대했었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맞아. 안 들어가요. 총선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전협정을 하려면 결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다시 들어서야 되니까 중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밑밥을 깔았다 생각해요. 와, 그러면은 코덱스 200 또 들어가야겠네. 그렇죠. 코리안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인 거잖아. 아직 지금 휴전이다. 곧버스 들어가면 진짜 집안 이제 3대가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곧버스 들어가면. 근데 그러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리아 이제 남북 문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 전에는 미사일 한 방 쏘면 그냥 다 폭나가고 그래도 요즘은 별로. 아니 그래도 폭락 안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게 남아 있다와 이제 없다는 큰 차이죠. 그래, 그게 맞아. 그래서 아마 그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일단 정전협정문을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순간에 이제 한반도의 명시적인 유엔군 총사령관인 클라크 장군의 사인이기 때문에 미군이 이걸 풀어주면 우리가 문서적으로는 정전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개전에도 그 국제법 위반 아니야. 솔직히 말해. 친 거니까. 베네수엘라 친 거는 국제법 위반인데 솔직히 우리 공격하잖아요. 우리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웃긴 말인데 그렇지. 우리 방송 보고 설마 북한이 쳐들어오면 나 너 죽인다 진짜. 나는 이론적으로 하는 소리야. 아직 예비군이 안 끝났어요. 우리 진짜가. 야, 지금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들 엄청 많다. 저는 못 들어온다. 저는 전쟁 나러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큰일 납니다. 예비군 안 끝났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거를 종전선언하면서 만약에 문서상 없애면 사실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해서 북한을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상대할 수가 있고. 그렇죠. 좀 편하죠, 편하게. 카드도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도 뭐 정동영 장관도 뭐 두 국가론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정서가 이미 실질적으로는 다 두 국가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오히려 그걸 현실화하고 그걸 현실화의 그 제도를 맞춘다고 하면 그렇죠. 오히려 그냥 저는 그런 리스크 해칭이 되면 저는 그 사실은 대통령 되면서 자기 그 계좌 공개해줬잖아요. 똑같이 따라 샀거든요. 점점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만약에 이거 정전협정이 휴전이 정전으로 바뀐다. 이거 레버리지 땡길까 고민되는. 근데 정도. 나는 왠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정도 급을 기획을 하고 있을 것 같아. 하죠. 큰 그림인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남북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좀 성과를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동영 장관 사람들이 성급하다는데 두 국가론으로 이미 현실은 두 국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지. 가져야 돼요. 더 이상 의미 이걸 없어. 뭐 한반도 헌법 3조 뭐 야 괴뢰군 괴뢰군하고 60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세대가 지금 몇 번밖에 없네.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휴전하고 종전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 수교 하든 해갖고 우리가 자본주의나 체제 우월성 보여주면 그쪽이 그렇죠. 알아서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대결 해봐야 좋을 게 없는데. 이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톱니바퀴처럼 미국의 어떤 그렇죠. 지도자의 마인드, 당연하죠. 한국의 대통령, 또 중국의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만 어떻게 좀 잘 딱 아구가 맞으면 그때 급물살 딱 할 것 같은데. 급물살 터져가지고 그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 그림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잘못하면 핵무장 얘기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바래요.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이쿠 창고에 있네 이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침 그때 우리가 그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유도체가 있었던 거고 사실 실수로 떨어뜨린 거긴 하지만. 그래서 뭐 아직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네, 그렇죠. 저는 만약 종전협정이 되잖아요. 그럼 핵무장으로 나갑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렇죠. 딴 나라인데 이제 완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위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핵은 그럼 일본도 보유하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군비 경쟁은 미국이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지.
아니 주한미군 뺀다고 관세 그래서 누가 25% 때리래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막 15% 20% 때려대니까. 그냥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냥 그 탐사 위성을 만들다 보는데 자꾸 탐사 위성이 지구 밑으로 다시 떨어질 뿐인 거죠. 사실 난 개인적으로 주한미군 빼지도 못해. 그렇죠. 사실 지네들이 사실 불침하면 지금 빼고 싶지 불침하고. 않아요. 아니 지금 뭐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질 것 같아서 미국 그거 아니야. 걔네들이 지금 중국 턱밑 아래서 지금 지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을 위한 어떤 군대 주둔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고마워해야 돼 트럼프는. 사실 기지를 제공한 거죠 거의. 그렇죠. 불침항문데 여기가. 이게 떠 있는 항공모함이거든. 평택적이 그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잼통에 큰 그림 한번 보시는 걸로. 오랜만에 저희 되게 약간 고품격 시사 아, 프로 고퀄이죠. 오늘 뿌듯하네. 괜찮죠? 횡단보도까지 네. 나왔어. 오늘 그냥 빨리 끝낼까? 오늘 여기서 끝낼까요? 이런 좋은 이미지로. 클라크하고 팽덕해 나왔으면 끝난 거지. 예. 뭐 제가 좋은 날, 좋은 날까지 나야 됩니다. 좋은 날까지. 이거는 우리가 좀. 우리 제작진분들 일어나갖고 저렇게 행복해하는 거 처음 봤어. 좀 아껴놨다가. 예. 솔직히 제가 이 고퀄은 매불쇼보다 우리가 낫다. 아, 그럼. 예. 매불쇼는 사실 용병이 와서 이제 고퀄 하는 아니, 거잖아. 썬킴이 와서 하잖아요. 예. 썬킴 개그맨 아니야? 그 역사 개그맨이라는데. 아, 근데 썬킴이 형은 좀 잘하더라고. 작가가 잘 써준지 몰라도 제가 봐도 좀 잘 써주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내가 봤을 때 그 네. 써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 그렇죠. 나는 풀어내는 아, 이게 능력이 있는 있죠. 거야. 아 나는 내가 써가는데 왜 이렇게 안 불러줘? 그래서 문제가 많다.